지금부터 최만식 성남시장 예비후보님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성남시장 예비후보 최만식입니다. 성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성남시장 출마를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나 혁신할 과제 역시 많은 도시입니다. 첫째, 시민자치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사람,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의 명칭을 성남시에서 가칭 판교시로 바꾸겠습니다. 판교시를 시민자치가 확고한 도시, 생명 존중의 배려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후보들이 많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좋은 경쟁 관계가 생성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면 약 10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이 쌓이면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성남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는 이미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젊다는 겁니다. 이제 50대 초반으로서 인생의 한근기에 성남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26년의 정치활동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았고 항상 조심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정 전문가, 젊은 정치인, 깨끗한 후보, 이 세 가지가 최만식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강릉시에 동물 사랑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보호소를 이제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 비위생적인 혐오 시설을 만들면 사실 부지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좀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유기견과 보낼 수 있고 또 유기견을 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만든다면은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동물 사랑센터가 운영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그런 큰 걱정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렇게 반려견이나 애묘를 많이 귀하게 여기고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같이 봉사하고 활동해 간다면은 그 비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초기 건설 비용 외에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최근에 아마 조례도 이게 장례식장 관련된 조례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준비를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내년이면 시 승격이 50주년이 됩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준비하면서 성남시를 이제 경제나 사회, 주거, 복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는데요. 성남시가 산업발전, 일기 신도시 재건축, 본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는 사실 나 혼자 먹고 사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 상권 등이 어우러져서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성남도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50년의 성장과 미래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도시 브랜드를 좀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과감하게 도시 브랜드를 좀 바꾸고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제 판교라는 말이 또 널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던 명칭이기도 하고요. 다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연결과 소통의 그런 을 뜻하는 단어로서 성남시 하면 융복합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 첨단 산업 도시이고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이 다리라는 이미지가 접목되면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판교시라는 명칭을 좀 고민했던 말씀드리고요. 은수미 시장님이 이제 공약했고 추진해왔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된 부분들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공약에도 이제 출마 선언으로 말씀드렸지만 분당의 재건축이라든지 종상형 문제라든지 또 이제 교통 문제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운수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런 성남의 발전에 맞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용해서 이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과 우리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종준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려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우러지는 그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생명 종준 도시를 만드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 복지 도시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 제가 정책별로 차차차 공약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변호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아마 그 추진했다가 좀 실패한 것으로 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구가 100만이 조금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특례시에서 좀 배제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행정수요라든지 유동인구를 보면은 140만, 250만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들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교구가 있는데 판교시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냐, 언밸런스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후에 제가 이제 공약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의회의 또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법률까지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의견을 들어서 아마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지방의회 협의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또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회 남일해역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남일해역 만드는 것 자체에서도 이제 송파나 하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회의 명칭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남과 우리 성남이 주로 이제 일회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그런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송파구나 인근의 하남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그쪽 그 송파구청장이나 하남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일회가 성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구가 송파도 있고 하남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위를 먼저 가지자는 의미도 제가 이렇게 먼저 터트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 나중에 통해서 하겠지만 가급적인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회를 2000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그 단체장들과 얘기를 통해서 가급적인 저희가 일회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그 박정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지만 이제 시정의 전문가, 깨끗한 정치인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 시민들께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12년 동안 성남시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판교의 경우 보시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IT 산업 기지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또 현재 발전된 이제 성남시는 이제 이재명 운수미 시장의 당연히 노력의 결실이고 또 그런 부분이 땀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 뭐 잘못한 점들도 있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대략 이 부분을 어떻게 방안적으로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제 성남시 감사 담당관을 저는 야당에게 좀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뭐 시장 측근이라고 해서 부당한 특혜나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해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0.01% 차이로 성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 며칠간 그 멍을 좀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은 이제 근소하게 민주당이 앞섰지만 이번 지방선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봤을 때 국민과 시민이 또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대적으로 보면은 당선인의 지지율이 70%를 차지하고 이임해주는 대통령 마지막 그 지지율이 30%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쭉 지금까지 사례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1%이고 4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한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견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지방선거에서 좀 반드시 표심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이제 저희 캠프에서 명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 백드롭으로 현재는 이제 현수막을 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정 전문가, 젊은 정치인, 뭐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뭐 개발은 지체 없이, 변화는 가차 없이, 그다음에 관리는 빈틈없이, 복지는 촘촘하게, 성남을 잘하는 정책 전문가, 최만식 이런 식의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전이가 되면 추후에 우리 기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민주당 후보가 7명 정도 지금 현재 거론되어 있고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도 6명 정도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양당 다 난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한다고 해서 뭐 난립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파일을 키워서 그 시너지를 내서 융복합을 낸다면은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떤 후보로 이제 모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더 크게 흥행을 또 통해서 지방선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후보자들 간의 그런 이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자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저희도 이제 예비 검증이 끝났고 이제 공관위에서 이제 서류 등록을 받으면은 후보들 간에 이제 서로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리된 후보들 간의 좀 그런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가온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지혜를 좀 만들어 나가서 다가온 6월 1일 날 반드시 민주당이 교체가 아니라 저같이 시정 전문가이고 젊은 정치인이고 깨끗한 정치인이 나간다면은 그런 부분도 교체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의 문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성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이제 법률적이나 제도적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172석에 이제 5월 10일 이후면 야당이 되는데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제 학창 시절부터 친구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축하 인사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없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많은 부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협조를 구할 때 가감없이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서 추후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씨 화이팅! 한 번 더 합시다. 정환씨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나오시겠다. 잘했습니다.